기타 등등 연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산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벡터는. 그래야 니네가 이제 3점짜리도 그렇고 4점짜리도 푸는 힘이 생기거든. 알겠니? 그래서 뺄셈이랑 덧셈 뺄셈,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시면 안 되죠. 덧셈 뺄셈, 그 다음에 평행, 우리 평행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세직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는 거, 그런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2번부터 가봅시다. 개념 2번 봐봐.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는데 OR 벡터가 있네요. 자, OR 벡터라는 게 MP 벡터에다가 MP랜다. OP 벡터랑 OQ 벡터에다가 각각 실수배한 거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기본 단위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건데 MN의 값을 구해봐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인데 이렇게 세워볼게. 개념 2번에서는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평사를 어차피 꼭 평사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볼게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봐도 되죠. 어차피 몇 배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쌤이 그냥 그림을 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 정도 그림 될까? 갑자기 확통 수업이 된 건 길찾기 문제가. 야, 확통보다 기하가 재밌지 않냐? 해봤어? 이거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볼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OR 벡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쯤에다가 내가 5를 잡을게. 여기를 5로 잡고 여기가 R이니까 세 칸이잖아요. 이렇게죠? 이거. 이 벡터를 표현해봐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OP 벡터가 여기 P가 이쯤에 있죠? P가 이쯤에 있으니까 OP 벡터는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네.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Q 벡터 있죠? Q는요 3칸 6칸이네요. 한 칸을 더 그립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칸 2칸이니까 여기가 이제 Q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요 파란색 요런 벡터가 이제 Q 벡터다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초록색을 표현해봐. 즉 분홍색을 가지고 초록색을 표현해봐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한 칸짜리 있죠? 한 칸짜리. 그지? 한 칸짜리를 그냥 기본 벡터 A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요거 세로로 가는 거, 요거를 그냥 기본 벡터 B 벡터라고 잡을게요. 됐어요? 그러면 OP 벡터 있잖아요. OP 벡터. OP 벡터부터 AB로 표현해 보자고. AB로. OP 벡터 AB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OP 벡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2칸 가야 되거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2칸을 가고 위로 한 칸 올라가요. 그럼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는 B 벡터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2배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얼마 곱하면 돼?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 벡터에다가 더하기 B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게 OP 벡터. 그 다음에 OQ 벡터도 그럼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보면 OQ 벡터는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3칸 가는 거야. 그럼 일로 3칸을 가고 위로 2칸을 올라가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A 벡터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OR 벡터입니다. OR 벡터는 이제 덧셈 처리하시게 되면 OR 벡터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3칸 올라가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위로 3칸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3B 벡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이런 얘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더해서 얘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2개를 더해봐. 이거 2개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A 벡터에다가 더하기 3벡터, 3B 벡터다 라고 이렇게 써지. 이런 형태네. 됐어? 그러면 A 벡터에다가 3B 벡터를 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고 3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부호가 요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숫자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만 붙이면 돼. 약간 항등식 풀듯이 하시면 되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OP 벡터 앞에 m이 붙었잖아요. OP 벡터 앞에 m이 붙었으니까 요거 됐죠? 요거 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Q 벡터 앞에 뭐가 붙었냐면 n이 붙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개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m을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n을 곱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식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게요. 실수배를 안 하고 썼으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3n 하고 a 벡터 이렇게 되고 더하기, 자, 여기는 m이 곱해지고 여기는 2n이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m 더하기 2n이 되시고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랑 똑같으면 되니까 이 친구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m과 n을 구해주시면 요거 연립하면 되겠지? 그지? 연립하면 m값, n값 찾을 수 있으니까 연립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연습한 거고요. 개념 2번은 뭐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아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개념 3번이 좀 중요해요. 개념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예를 좀 볼게요. 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불에서 푸는 이 개념 익힘들이 다 모여서 한 문제 나와. 알겠어? 좀 짜증나죠, 4점짜리는. 근데 거기에다가 얘만 쓰냐? 아니에요. 뭐 코사인 법칙도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재작년 이게 약간 기하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처음에 이제 2021년이었잖아. 2021년. 2021년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횟수로, 학년도 말고 횟수로 하면 이게 작년이고 이제 올해인데, 뭐 이제 2021년도 기출 풀어보면 2021년도 기출 졸라 쉬워요. 초반 기출은, 상반기 기출은 진짜 졸라 쉽거든. 근데 언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 9월 달부터 어려워졌어. 구평 어려워지고 요해 수능 때가 대박이었어. 요해 수능 때가 기하가 어려워져서 불기야 막 이랬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수능을 보통 이제 수능의 난이도를 보고, 수능에서 이제 우리도 나중에 해볼 건데 29번 문제가 이때 재작년 수능 29번 문제가 벡터 문제인데 진짜 귀찮거든. 그거 진짜 계산할 거 많아요. 코사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사인 법칙을 2번 써요, 걔가. 네.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대충 점이 여기 찍히겠거니 해가지고 때려 맞추면 답은 나와. 그럼 빨리 풀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이제 검증하는 거를 다 하면 계산이 되게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 해볼 거야. 근데 22년도 이게 이제 이때 수능이 어려우니까 얘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 때가 수능을 좀 따라가거든. 그래서 애들이 폭주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평가원, 22년도 6월 평가원이 진짜 졸라 어려워요. 네, 기하가. 이때가 거의 피크였어. 그러다가 다시 내리막을 찍어서 9월 달이 좀 쉬워지고 수능도 그냥 무난했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올해 3월 달 교육청 같은 경우도 3월 교육청 우리 풀어봤잖아요. 네, 3월 교육청 우리 풀었었잖아. 교육청 풀었잖아. 시험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3월 교육청. 이제 몰라요. 또 이제 롤러코스터라서 이게 해가지고 작년 6월 평가원 문제가 그 전설의 육각형 문제가 있어요. 육각형과 원이 6개가 그려지는. 네. 아니. 작년 30번이죠. 그렇죠. 작년 6평 30번. 네. 육각형이 그려지는. 그 문제 벡터 문제인데 애들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기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렇게 6월 달인데 열심히 공부해 놨는데.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몰라. 어떻게 나올지 봐야지. 그래서 쉽든 어렵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 특히나 이제 앞쪽에서 틀리면 안 돼요. 27번까지 해서 틀리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본적인 거 잘 연습해 놓고, 근데 벡터 문제가 대단히 뭐 독창적인 발상을 끌어내는 문제까지는 아니거든. 사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얘네가 막 화살표랑
그냥 익숙하지 않은 거는 딱 그거 같아요. 계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벡터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풀려보면 내가 이제 검증하고 상담하고 해보면 벡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냥 그 계산을 끌고 가는. 그래서 좀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푸는 거야.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좀 눈여겨보세요. 이런 계산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 뭐 이 문제가 수능에 4점짜리로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본 연습이니까. 근데 내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중간 계산 과정들이 돼야 돼. 그게 돼야 문제가 풀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벡터를 어렵다고 느끼는 거라고. 알겠어?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3번 문제도 많이 나와요. 3번 문제도 많이 하는 계산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실수배 해가지고 약간 문자식으로 묶어서 가면 되는데 쌤이랑 이제 이 문제에서 공부할 건 요거거든. 두 벡터가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값 거기 밑줄 치세요. 두 벡터가 평행해야 된대. 그럼 두 벡터가 평행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 A 벡터가 있고요. A 벡터가 아니죠. P 벡터죠. 예. 내가 평행해야 되는 게 P 빼기 R이랑 Q 더하기 R이잖아요. 그래서 P 빼기 R 벡터 요거랑 Q 더하기 R 벡터 요거 한 다음에 얘네 둘이 어쨌든 평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그냥 T라고 해서 이렇게 실수배를 잡아. 얘를 그냥 미지수 잡는 거야. 그래야 평행하죠. 그죠? 평행의 조건이 뭐였어요? 어떤 벡터랑 어떤 벡터를 계산을 했는데 그 벡터의 실수배가 서로 같다면 평행하다. 이 얘기였잖아. 그치? 그리고 혹시나 높아심에 얘기하면 평행이랑 일치랑은 달라요. 평행이랑 일치는 다르니까 당연히 t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고 이제 뭐 1까지는 되고요. 예, 뭐 1까지는 되는데 일치도 되네요. 미안해요. 말을 좀 수정할게요. 0이 되면 안 돼요. 0이. t가 0이 되면 0벡터가 돼버리니까 요거는 뭐 늘 생각하시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거거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이제 K값 포함한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래서 P벡터가 지금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A벡터 마이너스 더하기 여기가 4 곱하기 B벡터. 빼기 R벡터가 뭐냐면 K 곱하기 A벡터 더하기 5B벡터. 요거랑 그 다음에 요쪽이죠. 요쪽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T를 이따가 곱하고 계수 곱한 다음에 Q랑 R을 더할게요. Q랑 R을 더하시면 2A 벡터 그 다음에 빼기 3B 벡터 그 다음에 R도 더하시면 되니까 K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5B 벡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하면 돼? 이러고 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어렵지는 않아요. 좌변과 우변에 개수 비교만 하시면 돼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니까 개수 비교. 그리고 그 개수 비교한 거 가지고 연립. 요것만 해주시면 되죠. 요게 이제 기본.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공부하실 건 이겁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A 벡터 계수랑 A 벡터 계수랑 같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B 벡터 계수랑 B 벡터 계수랑 같다. 그럼 문자가 K랑 T가 있으니까 문자 두 개씩 두 개가 나와서 깔끔하게 딱 연립해서 떨어지거든. 그래서 K값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식을 세우실 때 처음에 도입부에서 식을 요렇게 세우시라고. 알겠지? 두 직선이 평행하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말은 결국 식을 저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미지수 놓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항등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 개수 비교만 해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 나올 겁니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개념 3번은 자 159페이지의 개념 4번 별표. 네, 요거는 중요하죠. 자, 우리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 공부했었거든. 다시 한번 볼게. 자,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쌤이. 자,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A 벡터 A점, B점, C점 이렇게 잡아서 A, B, C 이렇게. 그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AB 벡터랑 AC 벡터랑 서로 뭐 해야 된다고? 평행해야 된다. 알겠지? 평행해야 되는데 방향은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푸는 것도 있었잖아. 바깥쪽에다가 새로운 시점을 하나 만들지. 그치? 그래서 새로운 시점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OA 벡터, 그 다음에 OB 벡터, 그 다음에 OC 벡터 이렇게 했었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봤죠. AB 벡터가 평행하려면 K 곱하기 AC 벡터다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거 우리 시켜봐야겠다. 현식씨? 예. 이거 뭘로 표현할까요? 우리 이렇게 잡으면 뭘로 표현하죠? OB-OA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였잖아. OB-OA 벡터. 기억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얼마죠? OC-OA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계산하셔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K잖아요. 그죠? 여기가 K 곱해지고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OB 벡터 있었죠? 네, OB 벡터만 남길게요. OB 벡터 남기시고, 요거 넘기면, 얘도 이제 해보시면, 여기가 K 곱하기 OC 벡터.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넘어가시면 1-K가 돼서 더하기 1-K 곱하기 OA 벡터. 이렇게 써지는 관계식.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뭐 공식으로 따지면 m과 n이라고 쓰고요.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요? 더했을 때 항상 1이 나오는 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게 공식이었지. 그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 5라는 점을 내가 잡았잖아요. 그죠? 이 5라는 점은 그냥 새로운 시점이라고요. 내가 도입을 한 거야. 이 새로운 시점을 도입을 해서 문제에서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식이 요거를 만족시키면 되는 건데,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요 관계식을 요렇게도 변형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시점을 잡아주고 결국 새로운 시점을 잡아준다는 건 시점을 일치시키는, 시점을 통일하는 형태로 식변형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가 1이 돼야 된다. 이 얘기. 그지?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자, 평면위에 서로 다른 4점 OA, BC가 있고요. 실수 M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OA 벡터와 OB 벡터와 OC 벡터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단, 그 밑에 보시면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평행하지 않대요. 무슨 얘기야? A 벡터에 실수배를 해도 B 벡터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이 말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별개로 취급하시면 된다고요. A 벡터랑 B 벡터를 그냥 별개로 취급하면 된다고. 알았지?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래? 라는 건데, 자, 문제에서 이제 가볼게요. 문제에서 요 그림이에요. 결국 요 그림을 그 말로 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요 그림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OA, OB, OC라고 요렇게 줬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 그냥 이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돼요. 이 식을. 알겠나요?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와 B와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A와 B와 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를 실제로 계산하려면 시점이 5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요 식을 요렇게 바꿔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OB 벡터 여기다가 쓰자. 그냥. 네. 괜찮죠? 네, 여기다가 그대로 쓸게요.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시킬게. OB 벡터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3 곱하기 A 마이너스 4 B 벡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OC 벡터에다가 K 배하는 거거든. 그럼 OC 벡터에 K 배하시면 4 K 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K 곱하기 M 곱하기 B 벡터. 자,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자, 이 자리가 1-K죠,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가 1-K가 되니까 요 1-K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곱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죠?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가 이제 1-K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2배의 1-K 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게 성립을 해야 되는 식이니까 A 벡터는 A 벡터대로 B 벡터는 B 벡터대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슉 넘어가. 이쪽으로 슉 넘어가면 요렇게 더하면 되지. A 벡터 있는 거 찾아볼게. 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 있죠? 그럼 개수 묶을 건데 4K에서 얘를 빼요. 그럼 4K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5K-1이죠? 맞죠? 아, 빼는 게 아니죠. 더해요. 그럼 3K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럼 3K 플러스 1인데 얘를 넘어오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3K 플러스 2 A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빼기. 됐나요? 한쪽으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이쪽으로 넘기시면 여기가 KM 그 다음에 얘 있죠? 그죠? 그럼 얘가 2-2K네요. 2-2K니까 더하기 2-2K 하시고 더하기 4까지 이렇게 되고 얘가 B벡터.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벡터가 돼요 이 말인 거죠. 다 넘겼으니까. 됐어요? 그럼 끝났네. 요거 뭐만 하시면 된다고?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K값은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실 거죠. 됐니? K값 2분의 3 나올 거고요. 잠깐만. K값이 2분의 3 나오나요? 3분의 2 아닌가요? 좀 정리하면? 그죠? K값 3분의 2 나오죠? 그지? K값 3분의 2. 그러면 K값 3분의 2 나오실 거고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3분의 2 대입하면 3분의 2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빼기 더하기 6 그 다음에 빼기 여기다가 2배 하니까 3분의 4 얘가 0이면 되네. 됐어? 그러면 3분의 2 M이 되실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8이죠. 3분의 18에서 빼니까 3분의 14죠. 그럼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4분의 3이네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뭔가 숫자가 이상한데? K가 2분의 3인가요? 잠깐만. 숫자가 뭔가 이상한데? 내가 숫자 대입을 잘못했나요? 5C. 5C가 4K. 뭔가 좀 이상한데? 5A 벡터. 계산 어디가 잘못됐지? 그렇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는 맞아요. 왜 역수로 했을까? 마이너스 3분의 14 맞죠? 네, 이거죠. 왜 역수를 곱했을까요? 그러면 2분의 3 곱해주시면 정답 마이너스 7 나오죠. 네. 됐지? 마이너스 7. 달라요 그 식으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내가 2항을 잘못했어. 2항을 넘기면서 덧셈을 넘기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버려가지고 답이 이상하게 나온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해설지 풀이랑 달라요. 그냥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꼭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 상황.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다 K를 붙이든 여기다 K를 붙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어차피 동일한 결론이 나올 테니까. 됐죠? 네. 요 정도 얘기해 두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 할 거예요. 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기였으면 자, 개념 5번부터가 이제 응용이거든.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지금 개념 5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마주칠 만한 문제들이에요. 뭐 4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점짜리 정도? 평면 벡터에서 그런 문제들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몇 번부터 보시냐면 개념 5번 가볼게요. 자, 개념 5번인데 원입니다. 원. 그러면 잘 봐. 요거는 우리 2차 곡선에서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 원 위에 점이 있어. 원 위에 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어. 근데 얘가 고정이야. 그럼 원 위의 점은 움직이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쌤이 항상 뭐부터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심부터 고정된 점까지의 거리. 이거부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장을 해서 얘랑 만나니까 반지름을 더해주거나 반지름을 빼주는 테크닉으로. 그지? 자, 이거의 벡터 버전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풀 건데 이거의 벡터 버전이라고. 알겠어? 그럼 벡터에서는 어떻게 하냐? 동일하게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일하게 하면 되거든. 자, 가볼게.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다 그냥 합시다. 자, 원이 어떻게 돼 있냐? 4,3이래요. 4,3 중심이. 됐니? 그 다음에 반지름이 9야. 자, 원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어요. 얘는 두 점이. A랑 B 두 점이 있는데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의 최대값이야. 보여? 다시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생각 잘 봐. 내가 여기를 이제 고정된 점, 원점이라고 잡고요. 여기에서 어떤 A 벡터를 여기로 잡아볼게.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있어. 됐니? 이렇게 벡터가 있고요. B 벡터를요, 내가 그냥 극단적으로 이쯤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됐니? 그러면 잘 봐. 내가 OA 벡터랑 OB 벡터를 더하잖아. 그러면은 덧셈에서 떠올려야 되는 도형 두 개 가르쳐줬는데 무슨 도형이랑 무슨 도형이 있어서 하나는 삼각형법, 또 하나는 형사법. 근데 얘는 지금 덧셈인데 꼬리물기가 아니죠. 뭐예요? 시점 일치죠. 그럼 시점 일치하면 뭘 떠올리면 돼? 평행사변형. 그지? 그러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내가 그냥 임의로 A를 여기로 잡고 B를 여기로 잡았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뭐 이 정도 잡힐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A'이라고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평사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뭐가 된다는 거야? 합의 값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벡터 버전에서는요, 자,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를 구하시면 OA 더하기 OB 벡터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한 종점. 그 종점이 꼭 원 위에 있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A와 B가 원 위의 점인 거지 OA와 OB를 더했을 때 걔가 원 위의 점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걔가 원 위의 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됐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갈까라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갈까? 잘 봐. 이 얘기는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벡터 두 개를 더해. 벡터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평사 그리는 거 생각해 볼게. 잘 봐. 그냥 기본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벡터 두 개를 더해. 그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랬을 때 벡터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길어질 때가 언제일까? 둘이 방향 일치해서 길어질 때예요. 되나요? 오케이? 둘이 일치해서 길어질 때라고. 그게 제일 길어진다고. 더블. 됐니? 근데 그럼 원위의 점이 움직이지. 그럼 길이가 제일 긴 걸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그게 최대값이라는 거야. 이 친구. 이해됐어요? 문제에서 A, B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결론. 최대값은요. 뎁다 쉬워요. 벡터에서는 최대값은 뎁다 쉬워. 뭐면 돼? 얘네 둘이 같은 벡터인데 크기가 제일 길면 돼. 제일 길면 돼. 그럼 A와 B가 원위의 점인데 제일 길어질 때가 언제일까? 당연히 중심진하면서 반지름 더했을 때 요거죠. 그러면 얘를 M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길이. 자, 여기가 4고 4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겠죠. 반지름 얼마야? 8이네. 됐어? 반지름 3이네. 됐니? 반지름 3. 그러면은 최대 길이, 저 빨간색 벡터 길이는 얼마가 돼? 5 더하기 3이니까 8이겠지. 그지? 그럼 그거에 몇 배 하라고? 2배 하시라고. 알겠어요? 그거에 2배 하시라고. 따라서 이 친구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8 곱하기 2가 돼서 16이다.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 자, 잘 생각해봐. 여기 원을 따로 그려줄게. 최소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가 나오나요? 방향반대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방향반대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 그림을 좀 정교하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3이잖아. 4잖아. x좌표가.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어디에 접하냐면 x축에 접하거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해볼게.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두 점에다가 벡터를 그리는데 방향반대가 나오진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알겠어? 그럼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까라는 거거든? 자, 평사 생각해봐. 항상 평사. 자, 요 선을 그냥 경계라고 하나 탁 잡고요. 네, 경계라고 딱 잡는데 니네가 생각 몇 번만 해보면 돼.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고 해보자. 경계. 여기에 있으면 얘들아 어쨌든 간에 벡터 방향이 이쪽에서 오비 벡터인데 이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자 파란색 잘 봐. 이렇게 가.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으로 평사 만들어지지. 그럼 대각선이 으악 이렇게 뻗어나가거든? 길죠. 그죠? 반대로 자 여기 요거 여기 보세요.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럼 얘도 평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 그럼 이렇게 나간다고. 됐니? 자 그럼 제일 짧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거거든? 잘 봐. 아까랑 똑같아. 여기 있죠. 요게 뭐예요? 거리가 최대일 때죠.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지. 그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잖아. 그럼 두 벡터가 전부 다 이렇게 중첩이 된다면 끽해봤자 여기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게 뭐예요? 최소라고요. 됐지? 이게 최소라고. 자, 쌤이 이 문제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런 스타일의 움직이는 점을 관찰해서 푸는 4점짜리 대표적인 유형이 영역이에요. 걔가. 이해됐어? 걔가 영역이라고. OA 벡터와 이런 거야. OA 벡터와 OB 벡터를 더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OP 벡터라고 하자. 그럼 AB에 따라서 P점이 움직이겠지. 종점이 움직이거든. 그리고 그 P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4점짜리라고. 그러면 영역을 구하시려면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면 경계라는 걸 구해야 돼요. 우리 나중에 그것만 연습할 거거든. 경계라는 걸 구해야 돼. 아니, 경계선이 있어야지 어디로 갈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런 거거든. 쉽게 말하면. 최소값은 얼마야? 계산하면? 4야, 4.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잖아. 5에서 반지름 3 빼준 거. 최소 거리가 4야. 요 원위에 두 점을 가지고 더했을 때 최소 거리. 그지? 그럼 잘 봐. 여기가 최소야. 얘보다 살짝 내려가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치면 얘가 요거보다는 무조건 다 길단 얘기 아니에요. 길단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경계가 요런 식으로 잡히신다고. 뭐 대충. 그리고 최대 경계는 이쪽에 바깥쪽에 잡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게 4점짜리라고요.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두 점이 움직인다. 그러면 두 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새로운 벡터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새로운 벡터의 종점을 우리는 관찰하는 게 4점짜리 유형의 핵심이다. 알겠어? 그거의 어떤 기본 맛배기를 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최소값. 이제 계산합시다. 최소값은 얼마? 4가 된다는 거니까 두 개 더하시면 문제 정답 얼마예요?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랑 그거 연습 하나만 해보자. 330번 있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가볼게요. 요거 풀고 마칠게요. 잘 봐. 요 문제 푸실 때 지금 EG 벡터에다가 HP 벡터를 더하자거든? 그럼 EG 벡터부터 생각해보면 이거야. 여기 봐. 이 벡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을까? 이거 아니야? 그죠? 똑같겠죠? 왜냐면 여기가 얘도 중점, 얘도 중점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르르륵 내려도 그지? 그러면 꼬리물기 형태를 만들었어. 자, 원 위에 누가 있어? P가 있지. 자, 벡터 문제의 핵심. 벡터 문제에서 항상 고정된 것과 변동된 것. 자, 아예 이걸 설명을 해줄게. 벡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나는 고정된 거, 하나는 변동성이 있는 거. 근데 하나는 고정이 돼 있고 하나도 고정이 돼 있어. 둘 다 고정이야. 그럼 이건 뭐야?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워요 이게. 그냥 고정된 점 찍어가지고 가면 되니까. 하나가 고정돼 있고 하나가 변동돼 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럼 4점짜리로 근데 요새 뭘 내냐? 얘도 변동 있고 얘도 변동 있어. 지멋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거 어려워요. 요거를 정복하셔야 돼요. 나중에. 알겠어? 저게 제일 어려워. 그럼 잘 봐. 여기 H야. 얘는 어쨌든 중점이니까 고정된 점이라고. 그럼 P가 움직여. 근데 봐봐. 니네 그림 생각해야 돼. 이 길이가 EF야. 아, EG야. 똑같은 거. P가 이쪽으로 꺾이죠. 그럼 P가 이쪽으로 꺾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두 벡터를 더한 거가 제일 뭐 할 때? 길어질 때 아니야? 두 벡터를 더한 게 제일 길어질 때? 됐어? 그러면 P라는 점과 뭘까? 언제가 제일 길어질까? 언제가 그 더한 값이 제일 길어질까? 요거 생각하면 되죠. 어디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정해볼게. 이렇게지. 그지? 그럼 두 개를 더한 벡터는 뭐야?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한 것. 이거잖아. 이것만 찾으면 끝나죠.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제일 길어질 때. 즉, 얘와 여기에서 원위의 점을 움직이는 P 벡터를 그렸을 때, HP 벡터를 그렸을 때 두 개를 더한 건 결국 뭐와 똑같아요? BP의 길이와 같다는 거죠. BP의 길이. 알겠어요? 그럼 BP니까 여기도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아, 여기 고정점이네. 됐지?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언제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뭘 지날 때야? 원점 지날 때. 아, 중심 지날 때겠죠. 자, 그럼 이거 중심 계산만 좀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일 겁니다. 왜요? 중점의 중점이니까요. 여기가 8이었으니까. 됐지? 그러면은 요게 반지름이니까 여기 길이도 2가 되겠네. 끝났네? 2랑 6이야. 2랑 6을 제곱하시면은 루트 40입니다. 되나요? 그럼 루트 40은요, 얼마죠? 2루트 10이네요. 그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돼요? 2루트 10에다가 뭘 더한 거? 2를 더한 거. 요게 돼서 문제 정답은 2루트 10 더하기 2예요. 정답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끝. 알겠지? 자, 우리 지금 뭐 해본 거라고요? 벡터에서 결국 여러분들을 괴롭힐 건 요 세 가지인데 얘가 제일 쉽고 둘 다 고정인 게 제일 쉬워. 알겠지? 근데 지금 뭘 해본 거냐면 요까지는 맛을 본 거예요. 아, 하나가 고정이 돼 있고 변동이 되는 거. 근데 이 문제를 푸시는데 만약에 니네가 이 벡터를 못 옮겼어.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막혔어. 그럼 못 풀죠,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BP 벡터와 같구나라는 걸 못 찾으면 또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연산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쌤이. 아시겠죠? 자주 이제 중간 계산 과정에서 계속 나오니까 써먹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개념 6번인데, 자, 개념 6번부터가 이제 뭐냐면 2차 곡선 플러스 벡터입니다. 네, 2차 곡선 플러스 벡터 많이 나옵니다.
2차 곡선 플러스 벡터, 쌍곡선, 타원 이런 에 대한 벡터 문제 같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좀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알겠죠?